네, 언해분입니다. 이곳은 강남역 부근 반지하입니다. 반지하를 제가 계약했다고 말씀드렸죠. 아지트로 이제 꾸며볼 예정인데요.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채광도 있어요. 네, 꽤나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이것저것 셀프 인테리어 진행할 재료들이랑 소품들 이런 걸 다 주문하고 있는데 하나씩 오면서 까대기도 하고 제가 직접 셀프 페인팅도 하고 하나하나씩 다 해볼 예정입니다. 당장은 에어비앤비로 할 건 아니지만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에어비앤비로 활용할 것까지 생각해서 주인으로부터 전대동의까지 받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미스터 맨션 실증 특례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요, 반지하도 괜찮고 30년이 넘은 건물이어도 괜찮고 인접세대 동의서 따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 맨션 실증 특례를 활용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내가 이 공간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해도 된다, 전대를 해도 된다를 허락하는 전대 동의서는 뭐 외도민이든 미스터 맨션 실증 특례든 농어촌 민박업이든 필수로 존재합니다. 이 전대동의 받기가 쉽지 않죠.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시거나 에어비앤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나 서울 지역에서 에어비앤비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집주인으로부터 이 전대 동의를 구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집주인으로부터의 전대 동의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전략들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전략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정형화된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시도했고 이렇게 해서 동의를 구해냈다, 뭐 요 정도니까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필승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식으로 전대 동의를 만들어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추후에 직접 전대 동의를 하시거나 에어비앤비 매물을 구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요, 신뢰입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거예요. 초면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신뢰를 쌓을 수 있냐? 그렇죠. 이제 신뢰를 쌓기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공간을 숙소로 운영해도 나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채팅이라던가 전화로 에어비앤비 허락 가능한가요? 이렇게 묻는 것과 내가 PDF라던가 PPT라던가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이 공간을 관리할 거고 어떤 식으로 주기적으로 청소가 들어갈 거고 어떤 매뉴얼대로 운영할 거고 이런 게 좀 체계화가 잡혀져 있는 모습을 집주인한테 전달하는 게 신뢰감에 있어서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길진 않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문서 형태로 전달을 주시면 그냥 전화로 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전대 동의를 집주인으로부터 구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또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이기도 하는데 저한테 전대 동의를 또 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겠죠. 확실히 달라요. 그냥 전화로 아니면 채팅으로 전대 동의 가능할까요? 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면은 그냥 툭 하는 것과 좀 체계적으로 문서화돼서 저한테 전달하는 거는 제가 받아들여지는 임대인 입장에서 확실히 신뢰도가 다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들이 들락날락 하는 집보다는 한 사람이 실거주 하는 게 훨씬 더 신경 쓸 일이 적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주인의 배려 부분을 임대료에 어느 정도 녹여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 임대료가 월세가 8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저에게 전대 동의를 허락해 주시면 임대료를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인상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거 굳이? 라고 생각할 게 차라리 나 5만 원에서 10만 원 임대료 더 받으면 이 정도는 내가 배려해 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다라고 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고 임대료 상황 없이도 동의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한 번씩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벽지라던가 도배, 장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교체가 되면은 세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전대 동의를 해주면 이런 거 다시 안 해줘도 된다, 내가 내 사비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화장실 리모델링이 필요한 집이다 라고 하면 제가 들어가면 화장실 리모델링 안 해주셔도 된다, 제 사비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요, 심리적인 효과를 좀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경계심을 낮추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눈에 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보자마자 마음에 듭니다. 결혼합시다. 라고 하면 이게 먹힐 리가 없겠죠. 한 단계 한 단계 일단 뭐 청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쌓여야 되고 유대가 쌓여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단계별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 에어비앤비의 전대 동의도 어떻게 보면은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에서 내 공간에 들어와서 여기서 뭔가를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훅 들어오는 거잖아요. 훅 들어오지 말고 단계별로 들어가자고요. 어떻게 하면 단계별로 들어갈 수 있냐?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서울 지역 임대차 계약은 2년 기준이잖아요. 네, 2년 기준으로 뭐 계약을 진행하는데 일단 3개월 정도만 내가 운영을 해보고 그 3개월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담을 2년 동안 지속할 게 아니고 일단은 테스트용으로 3개월 정도만 한번 지켜보고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동의를 뭐 해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임시적으로 3개월 동안 진행했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머지 계약 기간 동안 전대 동의를 하는 거, 어떤 게 더 임대인 입장에서 부담이 덜 할까요? 네, 당연히 후자겠죠. 일단 3개월 동안 내가 문제가 없는 거를 직접 경험하고 느꼈으니까 그 이후의 계약 기간은 전대 동의를 허락하기가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내가 당장 2년 동안의 전대 동의를 구할 자신이 조금 없다. 부담스러워한다 임대인이. 그러면은 좀 가볍게 일단 이 정도로 3개월 정도, 3개월이 더 어렵다라고 하면 한 달 정도라도 일단은 내가 허락을 구해놓는 게 확률적으로 더 좋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대동의라는 게 임대인분들이 안 좋은 얘기도 당연히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계심을 차츰차츰 낮추고 서서히 들어가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뭐 전화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내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풀어 나갈지 어떤 식으로 제안을 만들어 나갈지 그 맥락을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뭐 이런 거죠. 전화로 한다 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이 집을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싶은 누구누구입니다. 이 집을 제가 단순히 실거주를 한다기보다 공간을 멋지고 예쁘게 꾸며서 외국인들 게스트분들이 지내다가 갈 수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실거주하는 세입자보다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를 할 거고 퇴실 청소도 전문적인 청소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신다면 일단 시험용으로 3개월 정도만 임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없다면 전대 동의를 이어서 진행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라도 이외에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 이 공간을 또 아지트처럼 꾸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서울은 배송이 엄청 빨리 오더라고요. 네, 전날 밤에 시켰는데 아침에 오니까 택배가 와 있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제 이것저것 또 제품들이 오면은 이 공간을 꾸며보고 멋지게 또 꾸며진 상태도 공유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해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